지난 500년간 세계의 거대 제국을 무너뜨린 소름 돋는 역사적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미국은 그 파멸의 궤도를 정확히 밟고 있습니다. 단계별 징후부터 정책의 우판까지 과거의 대재앙을 불렀던 그 죽음의 대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낭독하는 수준입니다. 1590년 스페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부를 쥐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금은보화의 절반이 그들의 금고에 있었죠.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럽을 짓밟았고 그들의 화폐는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80년 만에 국고는 텅 비어버렸고 영원히 재기 불가능한 삼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1914년의 대영 제국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차지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습니다. 파운드화는 절대적인 기축통화였죠. 그러나 단 40년 만에 제국은 증발했고 화폐 시스템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미국의 하청국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1991년 또 다른 패권국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은 어땠습니까? 막강한 핵무기와 지구를 뒤덮은 위성망을 자랑했지만 900일 만에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전쟁이 아닌 철저한 경제적 자멸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상 3번의 거대 패권국이 3번 연속으로 동일한 멸망의 공식을 따랐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팩트는 이겁니다. 현재 미국은 그 붕괴의 7단계 중 이미 5단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위기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재난의 한복판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권력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 왜 그들은 늘 자신만은 예외라고 착각하는지, 그리고 왜 다음 희생양이 우리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냉혹한 수학적 진실입니다. 붕괴는 대중의 예상보다 훨씬 맹렬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사이클을 해부하기 전 패권의 몰락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인지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교과서 속 박제된 활자가 아닌 여러분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실전 말입니다. 제국의 멸망은 외부 침략이나 군사적 패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치명적인 동시다발적인 무의미한 전쟁, 지키지 못할 복지의 포퓰리즘, 절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부채가 그 증거입니다. 초기에는 쇠락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집회는 통용되고 군대는 승전보를 울리며 정치인들은 화려한 장밋빛 약속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선 기둥이 썩어가고 있죠. 자본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국가의 실질적 생산 능력은 쪼그라들며 최상위 인재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붕괴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혈맹이라 믿었던 우방국들이 돌아서고 적국은 노골적으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모역 파트너들은 새로운 살 길을 찾아 이탈하며 기축통화의 절대적 지위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 순간 제국을 지탱하던 무적의 무기들이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 약점으로 돌변합니다. 전 세계가 갈구하던 여러분의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어 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지구촌 곳곳에 흩어진 군사력은 유지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힘으로 보증하던 국가의 모든 약속은 끔찍한 사기극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자들의 공허한 가설이 아닙니다. 스페인, 영국,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실제 역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저지르는 오만방자한 선택을 그들도 똑같이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패권이 영원할 거라 오판했습니다. 무모하게 군사력을 남용했고 화폐 가치를 고의로 훼손시켰으며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 현실 부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의 재앙이 얼마나 섬뜩할 정도로 똑같이 전개되었는지 해부해 봅시다. 최초의 글로벌 제국이었던 1500년대에서 1600년대의 스페인을 먼저 살펴보죠. 이것이 바로 제국 몰락의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직후 스페인은 인류 최초의 진정한 패권국으로 군림했습니다. 아스텍과 잉카 문명을 짓밟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은검을 독식하며
끔찍할 정도의 부를 축적했죠. 1550년경 스페인 함대는 매년 200톤의 은을 본국으로 쏟아부었고 1600년에는 그 규모가 400톤을 돌파했습니다. 사실상 유럽의 돈줄을 틀어주었던 스페인의 레알화는 최초의 기축통화였습니다. 전 세계가 스페인의 은을 구걸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파멸의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세계의 화폐를 통제한다는 맹신이 자신들을 무적으로 만들었다는 착각 말입니다. 1556년부터 1598년까지 통치했던 펠리페 2세는 역사상 가장 막대한 자본을 휘둘렀고 그 핏빛 돈을 제국 확장에 미친 듯이 쏟아부었습니다. 파멸의 1단계, 바로 군사력의 과잉 팽창입니다. 스페인은 지중해 오스만 제국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와 피 튀기는 전쟁을 동시에 벌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신교도 반군을 진압하고 영국 해군과 격돌했으며 필리핀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들의 전장이 아닌 곳이 없었죠. 1580년 스페인은 4개 대륙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국가 세입의 절반을 전쟁터에 쏟아붓고도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파멸의 2단계, 화폐 가치의 악의적 훼손입니다. 걷어들이는 세금만으로는 막대한 전쟁 빚을 감당할 수 없자 몰락하는 제국들의 단골 수법을 꺼내듭니다. 화폐에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수는 이어야 할 동전에 값싼 구리를 섞어버렸죠. 50%가 구리였던 주화는 이내 75%까지 구리로 뒤덮였습니다. 표면적인 액면가는 같았지만 진짜 가치는 쓰레기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600년 즈음 스페인의 은화에는 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인들은 이 가짜 돈을 거부했고 물가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발했습니다. 파멸의 3단계, 죽음의 부채 소용돌이입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 독일, 가릴 것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모든 고리대금업자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결국 통치 시작 20년도 채 지나지 않은 1557년, 스페인은 치욕적인 국가 부도를 선언합니다. 세무 이행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을 쇼핑하듯 반복하며 빚잔치를 이어갔죠. 1560년, 1575년, 1596년 연이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40년간 무려 4번의 디폴트. 4번 뼈를 깎는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뒤돌아서면 미친 듯이 빚을 내어 탕진하는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멸의 4단계, 생산 엔진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대중이 스페인의 몰락에 대해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부를 독식했던 그 넘쳐나는 쾌락이 오히려 그들을 죽였습니다. 돈이 무한하게 풀리면 인간은 노동을 경멸하게 되니까요. 해외에서 수입하면 그만인데 왜 땀 흘려 농사를 짓겠습니까? 돈으로 사면 되는데 무엇하러 힘들게 배를 건조하고 기술을 혁신합니까? 스페인 귀족들은 근로를 천민이나 하는 짓으로 취급했고 결국 자국내 제조업은 형체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농업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착취한 피 묻은 금괴와 은괴는 프랑스산 최고급 와인, 이탈리아제 비단, 네덜란드의 사치품을 사들이는데 전량 유출되었습니다. 스페인은 그저 남의 돈을 전달해주는 하청업체로 전락한 겁니다. 막대한 자본이 스쳐 지나갔을 뿐 그들의 금고엔 먼지만 남았죠. 1600년 스페인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가 생존 자체를 오직 수입산 사치품과 그걸 결제할 은화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괴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광산의 은이 바닥을 드러내고 채굴량이 꺾이는 그 순간 모래성처럼 쌓아 올린 제국은 단숨에 허물어졌습니다. 파멸의 5단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의 타락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멈추자 길거리는 범죄로 뒤덮였고 수도 마드리드엔 굶주린 거짓대가 들끓었습니다. 세금을 내던 성실한 시민들은 조국을 버렸습니다. 최상급 인재들은 국가를 건설하고 혁신하며 성장하던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로 앞다투어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엔 관료와 군인, 사제들만 득실 걸었습니다.
불을 창출하는 자는 없고 갉아먹는 기생충만 남았죠. 1640년 포르투갈을 잃고 1650년엔 최고 알짜배기 땅 네덜란드마저 뜯겨나갔습니다. 1700년이 되자 무적함대 제국은 빈 껍데기로 전락했습니다. 지도 위 영토만 넓었을 뿐 경제는 이미 숨통이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단 100년도 채 안 돼 세계 최강대국에서 삼류국가로 추락했고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을 보십시오. 그저 날씨 좋은 유럽의 변방일 뿐입니다. 문화재나 구경하러 가는 곳이지 글로벌 무대에선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위대한 정복자들의 후손이 한낱 관광지 안내원으로 전락한 것. 이것이 제국 붕괴의 잔혹한 민낯입니다. 자, 이제 300년을 건너뛰어 볼까요? 1900년대. 해가 지지 않던 대영 제국입니다. 전성기 시절 이들은 전 세계 육지의 25%를 집어삼켰습니다. 지배한 인구만 4억 명에 달했죠. 파운드화는 완벽한 글로벌 기축통화였고 지구상의 모든 거대 무역 계약은 오직 파운드로만 결제됐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고엔 영국 국채가 쌓여 있었고 런던은 글로벌 금융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전 스페인이 그랬듯 그들 역시 이 절대 권력이 영원할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파멸의 공식은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징후, 무리한 군사력 팽창입니다. 1900년, 영국의 군대는 전 세계에 흩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중동부터 태평양과 카리브해까지 6대주를 모두 지켜내야 했으니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영국은 치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중립을 지키며 유럽이 자멸하길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파산을 각오하고 참전할 것인가? 어리석게도 그들은 전쟁의 수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영국이 태워버린 돈만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현재 가치로 무려 1조 달러라는 경악스러운 액수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특히 미국으로부터 닥치는 대로 빚을 끌어다 썼습니다. 1918년 채권국이었던 영국은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빚진 빚쟁이로 전락합니다. 물론 전쟁에선 이겼죠. 제국도 지켜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징후, 통화 가치의 끔찍한 훼손이 시작됐으니까요. 본래 파운드화는 금으로 가치가 보장되어야 했지만 전쟁이 영국의 금고를 바닥내버렸습니다. 무기와 식량을 사느라 엄청난 양의 금을 미국으로 빼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1920년이 되자 영국의 금 보유고는 1914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든 파운드의 몸값을 방어하려 발버둥 쳤죠. 1925년 억지로 전쟁 이전 수준의 근본이제로 복귀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과대평가된 파운드 탓에 수출품 가격은 폭등했고 제조업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업자는 쏟아지는데 통화 가치를 지키겠다고 고금리를 유지한 정부의 만행이 결국 자국 경제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1931년 한계에 다다른 영국은 백기를 들고 근본이제를 포기합니다. 하룻밤새 파운드화 가치의 25%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던 기축통화국이 스스로 사기극을 실토한 겁니다. 세 번째 징후, 통제불능의 부채 소용돌이입니다. 영국은 1차 대전의 빚더미에서 단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 터지며 1200억 달러를 또 탕진했습니다. 1945년 영국이 미국과 캐나다에 진 빚은 국가 전체의 1년치 총생산량을 아득히 초과한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충정국이 되었으나 제국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영토를 지킬 자금도 여력도 명분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네 번째 징후, 제국의 해체입니다. 1947년 200년간 불을 쥐어짜내던 왕관의 보석인도마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카리브해까지 싹 다 떨어져 나갔죠. 1970년, 대영 제국은 역사책 속에나 존재하는 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화폐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파운드화의 추락엔 날개가 없었습니다. 1940년 4달러를 넘던 가치는 1950년 2달러 80센트, 1970년엔 2달러 40센트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1980년 2달러 30센트를 거쳐 오늘날 1달러 27센트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세계의 돈이 한낱 변방의 동전으로 전락한 겁니다.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꿰차고 앉아 위엄을 지키려 했었지만 핵무기를 들이밀고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을 과시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들의 썩어 문드러진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과거의 영광을 박제해 둔 거대한 묘지일 뿐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제국은 절대 부활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가장 소름돋는 최근의 사례, 소비에트 연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5년부터 1991년까지의 핏빛 기록입니다. 2차 대전 직후 소련은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틀어쥔 절대적 초강대국으로 군림했습니다. 종유럽을 무력으로 짓밟고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며 그들 스스로 세계의 지배자가 될 거라 맹신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숨통을 끊을 거라 착각했던 겁니다. 장장 45년간 미국과 피말리는 패권 전쟁을 벌였습니다. 국력을 쥐어짜내 끝없이 더 많은 전차와 미사일, 군대를 찍어내며 우리와 맞먹으려 들었죠. 하지만 수면 아래서 경제는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 감당 불가한 군비 지출입니다. 소련은 국가 총생산의 15에서 20%를 국방비로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의 3배가 넘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글로벌 장악력, 동맹국 네트워크를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했으니까요. 경제 규모는 턱없이 작았음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었고 쿠바의 명추를 연장해주며 시리아, 베트남, 북한, 앙골라, 에티오피아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미국의 그림자가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피 같은 돈을 뿌려대야만 했죠. 그 파멸적인 비용을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철저한 경제마비입니다. 1970년대 소련의 경제 시계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일머니로 겨우 산소 호흡기만 달고 있었을 뿐입니다. 공장에선 쓰레기만 쏟아졌고 농장들은 줄도산했으며 기술력은 수십 년이나 뒤처져 버렸죠. 1980년대에 이르러선 식량마저 구걸에 수입하는 처지가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영토를 깔고 앉아서 자기 국민들 입에 풀칠조차 못하는 끔찍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는 완벽한 헛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숨막히는 억압 속에선 혁신이 말라 죽고 합당한 보상이 없는 곳에선 그 누구도 일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경고, 화폐의 종말입니다. 애초에 루블화는 가짜 돈이었습니다. 국제시장에선 휴지 조각 취급을 받아 교환조차 불가능했죠. 자국민들조차 그 쓰레기 같은 화폐를 버리고 몰래 달러를 숨겨뒀습니다. 아무도 루블화를 받지 않으니 정부는 피 같은 금과 석유를 바치며 외국 물자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1985년 유가마저 곤두박질치자 최후의 보루였던 금고마저 텅 비어버렸습니다. 진짜 돈줄이 완전히 말라붙은 겁니다. 당신의 자산도 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증발합니다. 네 번째 경고, 제국의 산산조각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동유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독까지 단 1년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죠.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위성 국가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능한 정부는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지독한 파산 상태였으니까요. 마지막 5번째, 완벽한 몰락입니다.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은 지구상에서 지워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불과 900일 만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오직 잔혹한 경제적 자멸뿐이었죠. 군인들의 월급줄이 끊기고 정부 시스템은 마비되었으며 루브라는 불쏘시개만도 못한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3만 개의 핵탄두를 거머쥐었던 부적의 제국이 단지 지갑이 비었다는 이유로 썩어 무너진 겁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무리한 확장, 화폐 타락, 부채의 늪, 그리고 붕괴. 이 소름 끼치는 파멸의 패턴은 지금 여러분의 계절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절대 잠들면 안 되는 진짜 이유를 폭로합니다. 미국은 완벽하게 파멸의 공식을 밟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군사력 과잉. 팽창의 실체를 보여드리죠.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 750개가 넘는 미군 기지가 박혀 있습니다. 무려 150개국에 병력이 파병된 상태입니다. 나토를 통한 유럽 방어는 물론 한국, 일본, 필리핀을 지키고 중동에서 피를 흘리며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시에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 해 국방비만 8,500억 달러. 상위 10개국의 예산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국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무기는 녹슬고 군인은 턱없이 모자라며 동맹국과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고 러시아가 나토를 짓밟을 때 이란이 페르시아만을 봉쇄한다면 미국은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과거 스페인, 대영 제국, 소련이 겪었던 치명적 과잉 팽창.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멸 단계, 화폐 가치의 타락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달러는 금이라는 족쇄를 풀고 단순한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습니다. 2000년 이후 통화량은 400% 폭증했고 2020년부터는 무려 6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달러의 실질 구매력은 1971년 대비 98%나 증발해버렸습니다. 과거 로마처럼 은화의 구리를 섞는 얄팍한 속임수 대신 그저 기계를 돌려 무한대의 가짜 돈을 찍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방식만 달라졌죠. 결말은 잔혹할 만큼 똑같습니다. 화폐 타락 완료. 세 번째 단계, 끔찍한 부채의 늪입니다. 현재 미국의 빚은 36조 달러. 국가 총생산의 120%를 넘겼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자만 연간 1조 달러에 육박하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비를 훌쩍 초과합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보십시오. 2024년 경제 후환기에도 무려 1조 8,800억 달러의 빚을 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빚의 이자를 갚으려 또 빚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부채 소용돌이입니다. 스페인은 4번이나 파산했고 영국은 빚더미에 깔려 붕괴했으며 소련은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미국도 정확히 같은 운명입니다. 세 번째 조건 완료. 네 번째 단계, 생산 능력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이제 미국 땅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장은 사라졌습니다. 설계와 금융, 소비만 남고 스스로 뼈대를 지탱할 거대한 제조 기반은 철저히 붕괴되었습니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으로 모든 일자리를 내던졌죠. 매년 수출보다 수입이 8천억 달러나 많으며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외국의 공급망에 목숨 걸고 의존합니다. 항생제, 반도체, 철강은 물론 핵심 군사 부품마저 남의 손을 빌립니다. 과거 은을 내다버리며 수입품에 중독되어 몰락했던 스페인의 역사가 지금 달러를 밖으로 유출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의 모습과 섬뜩하게 겹칩니다. 돈줄이 끊기는 순간 국가는 마비됩니다. 네 번째 조건 완료. 다섯 번째 단계,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부패입니다. 정부와 시스템을 향한 신뢰는 바닥을 뚫었고 흉악범죄와 길거리를 뒤덮은 노숙자 수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매년 마약으로 10만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은 이 사회를 등지고 있으며 인구 동력인 출산율은 처참하게 붕괴 중입니다. 정치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어 그 어떤 타협도, 단 하나의 문제 해결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도약은커녕 썩어가는 징조가 온 사방에 가득한데도 대중은 헛된 낙관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7개의 멸망 공식 중 우리는 지금 5번째에 서 있습니다. 과거 소련과 대영 제국 역시 정확히 이 5번째 문턱에서 처참히 찢겨나갔습니다. 스페인은 조금 더 버텼지만 결말은 같았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으나 우리는 이미 죽음의 늪 한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다가올 6번째 단계, 기축통합회권의 박탈입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품을 떠나 살 길을 찾고 글로벌 무역이 달러를 버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공포의 순간 말입니다. 전 세계가 외면한 휴지 조각 달러가 미국 본토로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독자 노선과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사재기는 그 파국의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안화와 루블화로 거래를 텄고 사우디마저 석유 결제에 위안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닌 거대한 붕괴입니다. 예고 없는 폭발적인 파멸입니다. 철의 제국 소련이 지도에서 지워지는데 단 900일 걸렸고 대영 제국이 무너지는데 2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역시 피하지 못했죠. 과정의 길이는 달라도 참혹한 결말은 하나였습니다. 기축 동화가 무너지고 천문학적 빚에 짓눌려 군대를 유지할 돈조차 마를 때 제국의 추락은 결코 우아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찢겨나갑니다. 우리는 달을 꺼지라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던 자들은 결국 역사의 제물로 바쳐진 뒤에야 뼈저린 교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파멸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스페인, 영국, 소련 등 세계의 거대한 제국이 이 죽음의 궤적을 밟았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만큼은 특별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오만하게 착각했죠. 경제의 만유 인력이 자신들만은 비껴갈 거라 믿었지만 결과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그 역겨운 거짓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에게는 강력한 달러가 있고 위대한 미국이잖아. 하지만 역사의 잔혹한 법칙은 알량한 예외주의 따위는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이 몰락의 공식은 완벽한 수학적 진리입니다. 가진 것 이상으로 탕진하는 짓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으며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코 제국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화폐를 휴지로 만들고 무사하길 바라는 건 망상입니다. 이미 1번째부터 5번째 지옥문을 열어젖힌 이상 남은 6번째와 7번째 재앙을 피할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언제 터질 것인가 하는 시간 싸움뿐입니다. 10년, 아니 5년조차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붕괴는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날이 오면 자비 없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화폐의 신뢰가 박살남에 시작된 폭풍이 국가의 빚을 터뜨리고 중국에는 정치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넣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계 최강대국은 역사책의 비참한 실패 사례로 전락합니다. 막강했던 기축통화는 변방의 휴지 조각이 되고 위대한 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3번이나 증명된 사실입니다. 역사의 심판대는 이제 우리를 다음 타겟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우리는 미친 듯이 돈을 복사하고 빚의 산을 쌓으며 감당 못할 군사 개입으로 파멸의 시계를 앞당겼습니다. 산업의 척추는 부러졌고 사회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중입니다. 이 사이클의 비밀을 아는 자에겐
이미 절망적인 끝이 보입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스페인과 영국, 소련이 해내지 못한 탈출구를 미국이 찾아내요.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파괴된 근간을 재건할지도 모릅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는 그 헛된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경제의 톱니바퀴와 잔혹한 통계 수치는 우리의 목숨줄이 끊어지고 있다고 명백히 경고합니다. 수많은 제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지켜본 역사는 이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섬뜩한 현실에 눈을 뜨셨다면 즉시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가올 6번째와 7번째의 대학살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유일한 통찰이 필요할 테니까요. 생존의 해답은 미지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쓰여진 과거의 핏자국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봐야 할 그 은밀한 진실의 지도를 쥐어드리겠습니다.